여러분, 본격적으로 50지옥이 끝나고 11사 천국이 다가옵니다. 4분기부터 투자에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패밀리 스터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1사 천국을 대비해 강원국과 패밀리 스터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요즘 미국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공룡 스텝,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연준이 0.75%씩 금리를 올리는 거 별로 없었죠. 어쨌든 금리 상승 미쳤는데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강도 높은 추가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에 금리가 최소 0.75% 오른다고 하고 1% 오른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큰일이 나는가? 자, 우리 미국과 한국 시장을 동시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40년 동안에 7번이 있었네요. 그런 일이. 한번 인상하는 월부터 인상을 스톱하는 월까지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상승 개시할 때가 1980년 8월이었고 81년 6월까지 올렸고요. 10개월을 걸쳐서 올린 경우도 있고 2개월에 걸쳐 올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2015년 11월부터 18년 12월까지 3년을 걸쳐서 올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기 전에는 이게 금리였고 중단 금리는 이거였고요. 20년 3월부터 금리를 또 올리고 있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그죠? 0.25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올릴 때 코스피와 S&P의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미친듯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코스피와 S&P가 떨어진 거는 맞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87년부터 89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5.5에서 7%까지 올렸는데 그때 코스피는 89% 수익이 났고요. 이럴 때도 2004년부터 6년까지도 코스피는 76% 수익이 났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금리를 올릴 때 여기 87년이랑 이번에는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S&P가 수익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연준이 최근 40년 동안 금리를 올리는 그 구간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수익이 났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는 별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의 수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승기라는 거는 금리를 올리고 횡보하고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준이 금리를 예를 들면 4%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에 4%로 이제 한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년 동안 유지를 했다가 그 4%에서 3.5%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까지가 상승기예요. 실제로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래서 80년부터 상승기가 8번 있었고 9번째 상승기가 진행 중이고요. 20세기 공식은 이랬어요. 금리 상승기는 조금 노잼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99년부터 2000년까지가 상승기였는데 이때 한번 한국 시장이 박살난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미국 시장도 상승기에는 수익이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94년, 95년 이때만 빼고요. 근데 21세기를 보면은 이르면 2003년부터 2007년이 미국 상승기였는데 이때 한국 주식이 화끈하게 올랐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2010년부터 19년도 금리 상승기였는데 이때도 한국과 미국 수익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2년 3월부터 진행되는 지금 상승기에는 코스피와 S&P가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딱 보면은 20세기에는 수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근데 21세기에는 오히려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 하락기를 보면요. 금리 하락기는 전반적으로 주식이 좋기는 합니다. 사실 금리 상승기보다는 금리 하락기가 좋긴 좋아요. 그건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 상승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하락기일 때 주식이 거의 매번 올랐습니다. 매번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S&P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이 21세기에는 2번 주식이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금리 하락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괜찮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난다. 금리 상승기보단 금리 하락기가 좋은데 금리 상승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비슷한 영상을 벌써 한 1년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왜 그럴까? 주식시장은 간단한 곳이 아니다. 금리 인상하면 떡락하는다. 이게 아니에요. 보통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고 과열될 위험에 빠져 있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좋다라는 건 사업 전망이 좋다는 건데, 그러면은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냐, 소비를 안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도 안심하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금리를 다 올릴 때까지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40년 동안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올리는 거는 경기를 좀 과열된 거 좀 잡기 위해서 보통 올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죠. 2020년대. 그래서 우리는 1970년대를 봐야 됩니다. 이때는 커스피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미국만 볼게요. 1970년대에는 인플레가 지금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도 5번에 걸쳐가지고 금리를 올린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때 5.25%에서 6%를 올렸고, 이때는 4.75에서 5%를 올렸고, 그리고 77년부터 80년까지는 자그마치 30개월에 걸려서 금리를 5%에서 13%로 올린 적도 있었어요. 80년에서 81년은 10%에서 14%로 엄청나게 막 올렸거든요. 예,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웃기는 게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못 잡았죠. 이때도 못 잡았고, 이때는 금리를 2년 동안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3%에서 10%로 올라갔고, 이때도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5에서 13%로. 근데 인플레이션이 6%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가를 어느 정도 잡기 성공을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연준이 5번에 걸쳐 금리를 이렇게 막 올렸거든요. 근데 뭐 그때 S&P 500의 수익을 보면은 요때만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S&P의 수익이 크게 망가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금리를 5%에서 13%로 10%에서 14%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조금 낮죠. S&P 500을 보면은. 물론 이 금리 인상기에 S&P 500의 수익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막 올린다고 S&P 500이 작살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상승기는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가 거기서 횡보하는 그때도 상승기로 봐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내릴 때 하락기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68년부터 81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기가 5번 있었습니다. 63개월 동안에 이렇게 금리 상승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정말 주식이 개박살 났습니다. 정말 박살 났어요. 이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0%고요.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일 때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금리 상승기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이때 계좌가 70%가 녹아내립니다. 100원이 30원이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인플레이션 오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은 그 올라가는 구간에는 주가가 심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 쉬는 구간에 주가가 완전히 맛에 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왠지 내년 4월 후에 왠지 스톱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주가가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 하락기예요. 그러니까 5번의 상승기가 있었으니까 4번의 하락기가 있겠죠, 여러분. 4번의 하락기가 있는데, 이때는 교과서적으로 S&P 500이 수익이 정말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때 연준이 금리까지 올리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주식이 망가지고, 연준이 이거 너무 심했지? 그래도 금리를 좀 살짝 내려볼까? 할 때는 주가가 다시 수익을 확 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리를 올렸을 때 주식시장이 실제로 망가지고, 금리를 내렸을 때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2020년대에는 이렇게 1970년대처럼 이제 고인플레이션 체제로 돌아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흥미진진하죠.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은 아직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 확률을 아직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44%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8, 9%인데 지금 8, 9%가 지속된다면은 누가 미쳤다고 미국 10년 국채를 투자해가지고 3.44%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긴 한데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나중에 다시 떨어질 거야라고 지금 아직 예측을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0년대가 솔직히 이렇게 1970년대처럼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 체계가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금리 인상은요 보통은 크게 걱정할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기가 주식에 유리하긴 한데 21세기 또 꼭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21세기에는 미국 금리가 하락할 때 한국 주식은 좋았고 미국은 별로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주식은 금리 상승기에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970년대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이 박살났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2020년대는 1970년대부터 움직일까? 아니면은 1980년대에서 2010년대처럼 움직일까? 이게 빅 퀘스천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가 왔습니다. 또는 이제 이건 이슈일 겁니다. 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익했거든요.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영상에서 대놓고 좀 솔직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고요? 정말 제 채널을 진짜로 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유튜브 아날리틱스에 들어가 봤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80%만 구독을 하셨고 20%가 구독을 안 하신 겁니다. 비구독자들이 20%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구독하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찔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채널 그리고 진짜 유익하거든요. 자, 구독 버튼 그거 되게 쉬워요. 2,000원 됩니다. 클릭하고 앞으로 저의 콘텐츠로 많은 투자 교양과 꿀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령 시청자님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에 구독했어요 라고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